그럼 기술적으로 현재 차트 분석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래스 노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여기에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직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죠. 오늘자 기준으로 중동 쪽의 이슈를 확인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란의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그렇지만 원치는 않는다. 가능한 빨리 사태를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늘도 이란을 공격을 했고요. 또 여기에 주말에 미국의 공격에 더해서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재차 공격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공격으로도 해당 시설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즉각 반발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결국 이란 무장 세력의 합법적인 공격 범위를 넓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군사 행동을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결국 비트코인이 45일 만에 10만 달러 아래로 밀렸고요. 알트코인도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자금 유입 같은 경우는 9거래일 연속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유입세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추세 또한 꺾일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인시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적인 호재는 존재합니다. 이 미국 텍사스주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정책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주정부입니다. 텍사스주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향후 펀드를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텍사스를 기술 혁신의 허브로 키우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채택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호재 소식 먼저 전달을 드렸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황 시간에 늘 함께 확인해보는 오늘은 누가 비트코인을 샀나요? 하나의 정말 코너 같은데요. 자, 일단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무려 245개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59만 2천 개가 됐고요. 평단가는 7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이 빠져도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투자사인 카르도네 캐피털 같은 경우도 최근 1,000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무려 연말까지 3,000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이들의 지금 공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아주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르도네 캐피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0개 부동산으로 구성된 신규 펀드를 조성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은 노르웨이의 심해 광물 채굴 업체죠. 그린 미네랄스 같은 경우도 무려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상장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비트코인의 이런 단기 가격 조정과는 무관하게 장기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유명 거시 경제자, 이자 분석가이죠. 헨릭 제베르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조정 자체도 사실상은 상승하기 전에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조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상승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조정 과정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알트 시장 전반적으로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시기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 매시브 업사이드, 엄청난 가격 폭발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들의 동향을 또 최근에 확인을 해보면 장기 보유자의 매도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과열 신호도 보여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지표인 바이너리 CDD 같은 경우는 아직 0.6 정도에 머물러 있죠. 0.6. 이는 과거 조정 신호선이었던 0.8을 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브리딩 타임, 약간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고 이는 과열이 아니라 잠깐의 숨고르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반면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하루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7,800개가 매도가 됐는데 그중에 83%가 손절 물량이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샀던 비트코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단기 세력 중심의 가격 흔들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기회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팔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각자만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단기 보유자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매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까 확인해 보셨지만 기관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말 그대로 기회 구간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현재 차트 분석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평단은 98,000달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98,000달러가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구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단식 반등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98,000대가 강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했을 때도 주말에 98,000을 딱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계단식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횡보,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횡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0달러가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투기적 선물 수요 중심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합니다. 이 이더리움 가격이 구조적 상승 없이 투기 레버리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정에 더 취약하다라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현물의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코인 시장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코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각과 또 사용처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현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중국의 관영진 증권시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면서 앞장서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중국도 위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통합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통화 질서의 대체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단기 조정 속에서도 정책적인 수요 확대나 기관들의 매집 또 온체인의 안정성 등 중장기 강세 흐름의 단서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흘리지 않는 축은 바로 비트코인의 전략 자선화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해볼 수 있을지 파이어 차트로 넘어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흔들리면서 일단 도미넌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덧 65%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63% 후반대에 있었다가 지금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확 뛰어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전체 시가총액 중에 비트코인의 비율이 확실히 높아진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도 약세도 아닌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전일 대비 1%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10만 1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파이어 차트를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 1시간 동안 72% 정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시간 동안은 70% 정도가 되어 또 가격 하락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보조 지표인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롱에 대한 비중을 가리키고 있고요. 4일 이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하락을 의미를 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차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롱 시그널 떴습니다. 파이어라인 위에서 지금 딱 가격 캔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렌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와 장기가 모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캔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단기와 장기의 저항 구간인 10만 2천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봐야 됐던 지지가 10만 2천이었는데 주말에 이란과 미국의 이 공격 이슈로 인해서 한 번에 깨져서 일단 우리의 지지가 지금 저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2천에서의 캔들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계단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9만 8천 앞에서 확인해 봤죠. 이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 평단가입니다. 이 9만 8천이 깨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어 차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트렌드를 클릭만 하면은 추세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지지와 저항 구간을 여러분도 저처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쭉 캔들이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아직 전환이 안 된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그널, 롱에 대한 시그널 나왔고요. 이더리움은 아직 보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2270달러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다 가격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2000달러 아래까지만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더리움도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 라인을 지지로 다시 한번 바꿔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지속적인 가격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파월 의장부터 해서 거의 10명 남짓 되는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중동 리스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또한 이 매크로적인 센티먼트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자산화하자 이런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조정들 크게 우려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위기가 왔을 때 기회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꼼꼼한 전략을 챙겨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다스려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댓글에 링크가 남겨져 있는데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